경제 속속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부 박진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파리올림픽은 끝났지만 마케팅은 이제 시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느라 늦은 밤까지 TV를 보셨던 기억 남아있을 텐데요. 이 유통업계에서는 올림픽 스타들을 향한 마케팅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이 가장 인기 있는 선수는 펜싱의 오상욱 선수와 탁구의 신유빈 선수입니다. 네. 올림픽 정식 스폰서로 활약했던 오비맥주 카스는 펜싱 사브르 종목의 국가대표 오상욱을 모델로 기용했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대표팀 첫 금메달을 목에 건 오상욱 선수,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개인전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는데요.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192cm의 큰 키로 환상적인 다리 찢기를 보여준 오상욱은 남자가 보기에도 정말 훈남 외모로 파리올림픽 스타가 됐습니다. 네. 오비맥주는 오상욱이 금메달을 획득하자마자 올림픽을 겨냥해 송출하던 카스 광고 중간에 오상욱 선수의 경기 장면을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삐약이 신유빈 네. 선수 인기도 대단하죠.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시죠? 이보다 더 귀여울 수 없다. 올림픽 먹방 스타 신유빈은 식음료계가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 앞서 빙글에는 바나나 맛 우유 모델로 신유빈을 발탁을 했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 동메달 2개를 획득한 신유빈은 삐약이라는 별명처럼 귀여운 외모에 경기 중 바나나 먹방으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신유빈은 광고 모델로 발탁되자마자 받은 모델료 중 1억 원을 한국초등학교 탁구연맹에 기부해 탁구 팬들과 누리꾼들을 다시 한번 흐뭇하게 했습니다.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또 GS25 같은 경우에는 신유빈 선수와 협업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협업 상품은 신유빈이 경기 중 엄마가 싸준 주먹밥을 맛있게 먹은 데 차가 난 주먹밥으로 네. 내일 출시가 되는데요. 이 주먹밥 두 종류 그리고 간편하게 먹기 좋은 반숙란 또 카프레제를 담은 컵델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삐약이 신유빈의 간식 타임이라는 이름의 이 패키지 디자인은 탁구대, 탁구채, 그리고 신 선수의 얼굴이 담겨 있는데요. 이 신유빈이 올림픽 기간 먹어 화제가 된 또 납작 복숭아, 지난달 말 SSG닷컴이 사전 예약 판매한 결과 이틀 만에 500세트가 완판이 됐고요. 또 탁구 단식 8강전 중계에서 노출됐던 에너지 젤 제품도 품절 대란을 겪었습니다. 네, 또 다른 선수들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선수가 있는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2024 파리올림픽에서 밈스타로 떠오른 사격 은메달리스트 김혜지 선수. 네. 굉장히 시크한 매력이 있죠. 이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의 화보 모델로 나섭니다. 김혜지 선수가 에이전시 계약을 맺은 곳에 따르면 현재 광고 계약 요청 건수만 2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크라운 제과는 권총 사격 금메달리스트 오해진 선수가 인터뷰에서 회사 제품을 언급하자 제주도에 위치한 오해진 선수의 부모님 식당으로 찾아갔습니다. 오해진 선수가 인터뷰에서 새콤달콤 레몬맛 경기 전에 루틴으로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자 크라운 제과는 새콤달콤 7박스, 여기 630개나 들어있습니다. 네. 이 과자를 전달했습니다. 또 식자재 유통기업 아워홈은 지난 5일 사격 최연소 금메달리스트 반효진 선수의 어머니를 본사로 초청해서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반 선수의 어머니는 아워홈에서 약 10년 정도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일료 역시 16년 만에 남자 태권도 금메달을 가져온 박태준 선수에게 축하 격려금을 전달했는데요. 이 박태준의 아버지는 메일유업 관계사 직원이라고 또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직장인의 음료 커피라고 할 수 있을 맞습니다. 텐데 정말 비싼 커피도 들어왔더라고요. 커피도 이제 극과 극을 달리고 네. 있습니다. 최근에 커피계 에르메스라고 불리는 모로코의 바샤 커피가 한국에 상륙했습니다. 매장에서 마시는 골드팟 350ml의 기준이 16,000원부터 시작이 되고요. 테이크아웃 하는 것도 11,000원이나 됩니다. 와. 바샤 커피는 모로코를 시작으로 프랑스와 홍콩, 두바이 등 세계 각국의 매장을 운영하는 고급 커피 브랜드인데요. 미국의 3대 커피로 불리는 인텔리젠시아는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통이동에 1호점을 열었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격 5,500원 정도 합니다. 네. 한국에 진출한 3개월 만에 서울 명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2호점을 오픈했습니다. 인텔리젠시아는 스페셜티 커피를 전문으로 하는 브랜드인데 이 스페셜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뛰어난 품질의 생두를 가공해 만드는 스페셜티 명칭은 이 스페셜티 커피 협회에 정한 기준에 따라서 커피를 평가해서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얻은 커피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급 커피 브랜드가 한국에 들어오는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커피 사랑이 남다르다라고 이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한국에 대해 이 커피 사랑이 유별납니다. 한국은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커피 시장인데 시장 조사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이 405잔입니다. 1인당 하루에 한 잔 이상 먹는 거죠. 네. 이게 전 세계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이 152잔에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것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318잔, 여기보다 벌써 80잔 넘게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이 원두커피 시장은 뚜렷하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국내 커피 전문점의 매출은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5개년 연평균 성장률이 12.5%에 달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매출액은 15조 원을 넘었고요. 2021년 매출액인데 2018년 9조 6천억 원에서 아주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직장인 입장에서 뭐 한 잔에 11,000원, 5,500원 이런 커피를 마시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네. 반면 좀 저렴한 가성비 커피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분위기 좋은 건 보통 주말에 뭐 가족이나 데이트하면서 마신다면 이 고물가 상황에서 매일 마셔야 되는 405잔이나 마셔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커피를 따로 부른다고 합니다. 수혈용 커피, 즉 커피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치 피를 수혈하듯이 카페인으로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 마시는 커피를 뜻합니다. 네. 대표적인 수혈용 커피는 메가커피, 컴포즈 커피, 백다방 등이 있는데요. 이들의 특징은 가성비, 즉 가격 대비 성능입니다. 아메리카노 가격이 2,000원대로 비교적 저렴하고 500ml 이상의 대용량을 제공합니다. 매장 수도 빠르게 늘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이 저가 커피 3사의 전국 가맹 점수가 올해 7,000개를 돌파했습니다. 지난달 기준 매장 수 메가커피가 3,083개, 컴포즈 커피가 2,612개, 백다방이 1,615개로 7,300여 개에 이릅니다. 특히 메가커피는 지난해 매출이 3,684억 원, 영업이익 694억 원으로 전년 매출 1,748억, 영업이익 310억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중간 가격대 커피를 찾는 수요가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저가 대표격이 이디야 커피인데 지난해 영업이익이 82억 원으로 전년보다 18.1% 감소했고 같은 기간 매출액은 2,755억 원으로 전년보다 0.8% 줄었습니다. 네, 이디야 커피가 처음 나왔을 때는 저가 커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네. 워낙 그런 가성비 커피집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중저가 브랜드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예. 중저가 브랜드가 되면서 약간의 포지셔닝 문제가 극과 극에서는 좀 어중간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백화점이 달라졌다인데요. 보통 백화점 1층 하면은 고가의 명품 매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1층이 좀 달라졌다고요? 그렇습니다. 20년간 아마 백화점 가보시면 1층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고가의 이른바 명품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 주수요층과 소비 패턴이 변화하면서 1층에는 이제 에르메스, 까르띠에 같은 명품 브랜드를 만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백화점 명품 매출 증가율이 최근 하락세가 뚜렷한데요. 올해 1분기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의 명품 매출 증가율은 10%, 14%, 12%. 그런데 2분기 들어서는 5%, 8%, 11%로 떨어졌습니다. 네. 이 소비자가 불경기 여파 등으로 명품 소비를 줄이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명품 구매를 위해서 새벽에 줄 서서 기다리던 오픈런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매장들이 1층을 채우고 있습니까? 네, 백화점에서도 이제 소비 트렌드 변화를 빠르게 포착해서 지점별 얼굴이자 요충지 1층을 스몰 럭셔리로 채우고 있습니다. 이 신세계 백화점은 강남점을 2021년 7월 리뉴얼하면서 1층에 대규모 럭셔리 화장품 전문관을 마련을 했고요. 이후에 매년 이곳 스몰 럭셔리 소비층 공략을 강화 중입니다. 네. 신세계 강남점은 과거였다면 1층을 차지했을 글로벌 3대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이른바 에루샤와 4대 주얼리 브랜드인 까르띠에, 반클리프 아펠, 티파니 앤코, 불가리를 모두 2층으로 올렸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이었는데요. 이 현대백화점이 이보다 더 파격적인 전략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여의도에 있는 더현대 서울은 2021년 2월 에루샤가 아예 입점하지 않는 서울 최대 규모의 백화점을 문을 열었고 1층을 명품 브랜드로 가득 채우는 대신 전시 등의 문화 공간, 또 커피 등의 리빙 매장으로 꾸미면서 스몰 럭셔리 취향의 소비자를 겨냥을 했고 이것이 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다양한 팝업 스토어나 식료품 매장 역시
유명 외식 브랜드와 프리미엄 식품 라인을 꾸미면서 MZ세대가 가성비 좋은 사치를 꾸릴 수 있는 핫플레이스다라는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파산핑을 아십니까? 네. 근데 저는 알 것 같거든요. 아, 진짜요? 네, 요즘에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네. 이 파산핑 토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마 TV 보시면서 뒤에 있는 이 사진 보고 깜짝 놀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개봉 9일 만에 손익분기점 50만 명을 넘긴 이 여름극장가의 다크호스가 바로 이 토종 애니메이션 사랑의 하츄핑인데 네. 이 인기와 함께 알려진 신조어가 바로 이 파산핑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 글로벌 누적 조회수가 7억 뷰가 넘는 신드롬을 일으킨 TV 애니메이션 시리즈 캐치 티니핑의 첫 번째 극장판 영화인데 이 영화 관람 물론 캐릭터부터 각종 기념 상품들이 아이들 부모의 지갑을 열게 한다고 해서 파산시킨다 플러스 하츄핑 아니면 등골 플러스 하츄핑 등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뭐 2020년 처음 방송돼서 현재 5기 방영을 앞둔 TV 시리즈에는 뭐 사랑둥이 요정 하츄핑을 비롯해 아자핑, 차차핑, 바로핑, 라라핑, 아잉핑, 북크핑, 너무 어렵죠? 이렇게 100명이 넘는 캐릭터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캐릭터 하나하나만 사주더라도 정말 많은 비용이 드는 거죠. 네. 이 높은 인기의 팬들은 최근 이동진 영화평론가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 이 영화평도 부탁을 했더니 눈물바다로 못 일어날까 봐 도전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팬들은 비거핑, 뭐 눈물핑이라는 애칭까지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캐릭터가 이제 좀 그만 나왔으면 싶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경제 속속 경제부 박진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